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준쌤입니다. 바로 1분 전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그 영상을 촬영하고, 1분, 솔직히 1분도 안 지났어요. 지금 한 20초 지났나? 그래서 다시 강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지난번에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도 있었지만, 요거를 어저께 사실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한 게 아니라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음, 다 촬영하고 나서 보니까 마이크가 녹음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러한 영상에서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어. 그럼 이제 마우스 움직이는 것만 보일 거 아니야. 그지? 그걸 도저히 유튜브에 올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절망을 하면서 제가 어제 12시 넘어서까지 촬영을 했었는데 이거를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하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연계열, 전자전기공학부 분석 사례 지원자별 특징. 그래서 그 1부에서는 문과 학생들의 기초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하지만 2부에서는 전자전기공학부 이공계열의 학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를 한번 보시죠. 이제 이 친구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지? 전체 주요 이게 전공 관련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잘했는데 전공 관련 거는 1점대예요. 그러니까 막 전자전기면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수학하고 물리 이런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 1, 2등급 받은 거야. 그런데 비주요 교과 5등급? 5등급이면 뭐예요? 5등급만 받은 게 아니라 어떤 땐 6등급 받다가 어떤 땐 4등급 받다가 어떤 땐 5등급 받아서 5등급이겠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아예 안 한 거야. 지금 수학 1등급 받을 정도의 학생인데 조금만 공부하면 이거는 야 그래도 조금만 공부하면 한 3등급, 2등급은 받을 수 있겠죠? 이 친구는 너무 이거는 심각한 수준인 것이고요. 이 친구들은 그래도 아주 성실한 친구들이네요. 이 친구 아주 성실하네. 이 친구도 약간 좀 정신 상태가 좀 정신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지? 저랑 상담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정신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한번 보시죠. 교육 환경 보시면 일반고 3명의 학생들입니다. 진로 희망 보시면은 의사,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 어, 의사에서 정신과 의사로 진로를 막 했다가 갑자기 공학자로 바꿨어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예, 저희 이 학생의 일반적인 그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의사가 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의사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적었어. 근데 2학년 되니까 어, 그래도 아직까지 꿈을 놓지 않았어.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 딱 한 거야. 자기 그래도 수학하고 과학 잘하니까. 근데 3학년 올라가서 딱 보니까 성적을 봤더니 이건 절대로 의사가 될 수 없어. 그래서 갑자기 공학자로 바꾼 거예요. 이랬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읽어봐야 되겠지만 이 친구는 통계학자에서 전기기술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게 가설이죠. 가설을 세운 거지. 이게 진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그 가설을 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진로희망 사항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대입에 제공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막 바꾸셔도 돼요가 아니라 그 막 바꾸면 안 되지 그렇다고 활동을 어쨌든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통계학자, 전기기술자, 전기공학기술자 이 친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간 느낌인데요. 통계학자에서 전기기술자로 왜 바꿨는지만 조금 설명해 주면은 무난해 보입니다. 기계공학자, 설비기술자, 설비기술자. 이 친구도 무난해 보이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재미로 보고 넘어갔어요. 뭐 어차피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는 영역도 아니고 주요 수상 영역 보시죠. 개근상? 개근상? 개근상이 갑자기 왜 나와? 좀 이상하죠? 여기도 개근상이 있네. 왜 개근상이 있을까요? 잠시 뒤에 이유를 전공 가이드북을 보면은 얘기가 나오겠죠. 수학교과 관련 수상 1회. 수학교과? 수학교과 관련 수상이에요. 그렇지. 중요하겠죠. 영어 교과 관련 수상 2회.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인성 관련 수상, 인성 관련돼 가지고도 좀 중요하게
인성 관련 모범상. 이건 되게 특이하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전자전기공학부. 인성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았는데, 여기 교수님이 거의 뭐 인성의 대인분이겠죠? 아주 뽑아놨더니, 싸가지가 이제 극에 달해가지고, 이제 인성은 이제 필수 요소야 하면서 인성을 무조건 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게 아닐까. 뭐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대학교에서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수학 교과 관련, 과학 관련 수상, 그 다음에 글짓기 관련 수상 2회.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글짓기도 중요하네요. 되게 특이하네. 영어 스필드, 이거 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이게 되게 궁금해 보여요. 전공 가이드북이 과연 뭐라고 적혀져 있을까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보면 안 되겠죠? 그, 전기 전자 공학부는 86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86페이지. 왜 외우고 있는지는, 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시 이걸 촬영하고 있다니. 전자전기공학부. 오랜만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오랜만이 아니라 지금 두 번째죠. 아침에 핸드폰 알람을 들으며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불을 끄고 잠드는 순간까지 전자와 전기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전자전기공학부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장과 가정에 공급하는 과정을 주로 배우는 전기공학과 반도체, 통신, 신호, 프로세스 등을 배우는 전자공학. 그래서 전자와 전기공학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공학부이기 때문에 1학년을 마친 다음에 전자학과로 갈 건지 전기학과로 갈 건지를 정하겠죠. 그래서 전기공학은 이러한 전자와 전기적인 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공학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학문입니다. 전공 준비 팁 한번 보시죠. 전자전기공학은 일반 물리의 한 부분인 전자기에 뿌리를 둔 만큼 물리 현상에 대한 이해와 수학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물리와 수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오기에 좋습니다. 또한 다양한 현상과 원인을 깊이 파고들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끈기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의문이 해소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물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을 중요시 여기고 있죠. 물리와 수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좋고, 또한 다양한 현상과 원인을 깊이 파고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야? 다 바꿔서 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학문이 굉장히 어렵다. 다양한 현상은 그 원인을 깊이 파고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끈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개근상을 보는 거예요. 개근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이 친구 개근상 받은 게 그냥 뭐 너무 건강해서 하나도 안 아팠을 것 같으세요? 감기 걸린 적 있고 막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막 너무 힘들다 막 이런 때 있었겠지. 근데 그걸 악착같이 다 버틴 거야. 입학사정관들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딱 보면은 독한 녀석들 막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독하면은 이제 그 뭐야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겠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봤더니 무단지각도 이렇게 있고 질병조퇴 막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개근상 못 받고 출결 현황에 생기부에 그런 거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는 거야? 얘는 아프면 집에 가는 애구나. 의지가 약하네. 의지가 약하면 전자전기공학부 안 되겠네 이렇게 보는 거지. 물론 뭐 한두 번 있다고 해서 바로 탈락 이건 아니겠지만 아까도 말했죠. 상대적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 개근상인데 얘만 갑자기 무단지각이 하나 있어. 그럼 어떻게 평가받겠어요? 당연히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겠죠.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치? 근데 그 해에 따라서 갑자기 모든 애들이 다 출결에 좀 문제가 있는 애들만 지원을 했어.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좀 더다. 그럼 나는 좋은 평가를 받는 거지. 상대평가니까. 근데 그걸 예상해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한두 번은 제가 좀 빠지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이 개근상은 굉장히 흔해요. 그러니까 남들 다 받는 개근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개근상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 건강 관리도 힘을 써주셔야 되겠죠? 근데 영어 수필 대회가 막 나와 있네요. 영어 관련 교과 관련 수상이회. 이건 왜 그럴까요? 전공 가이드북을 보면은 뭐 영어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었는데요. 이건 왜 그러겠어? 왜 그러겠어요? 1, 2, 3학년, 4학년 때 뭘 하는지도 다 나와 있네요.
교육, 야, 그렇지. 뭐 이런 내용들을 동아리 활동을 하시거나 학교 주최를 참여하는 등 대학 생활을 즐기고 적응하는 시기, 그런 거 와야 되는데. 그죠? 음,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전기전자공학부에서도 컴퓨터를 배운다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 있고요. 근데 영어 얘기는 어디 있지? 뭐 영어 얘기. 자, 여러분. 영어는 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야? 전공서적이 다 영어서적이겠지? 전공서적이 영어서적이기 때문에 영어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뭐 이거 갑자기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동국대학교 정도 되는 학교면 전부 다 영어 전공서적을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해석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지원할 정도면 영어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지? 아니, 오죽하면은 전공 가이드북에서 영어 언급이 없는데 영어 관련 수상을 보고 있겠냐고. 영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학교 전체적으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학생은 영어 토론 동아리를 1학년부터 3학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전자전기공학부인데 영어 토론 동아리? 좀 뭔가 이 학생의 활동이 매우 기대되는 상황이네요. 이 친구는 1, 2학년 때 수학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하고 3학년 때 물리 토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아주 딱딱 맞게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2, 3학년 때 물리 실험 관련 자율 동아리 활동을 같이 겸해서 했다. 그러니까 얘는 뭔가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벌써 된 애처럼 보이네요. 물론 제가 어제 강의 촬영을 했는데 어떤 학생이 합격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는 않아요. 1, 2학년 과학 토론 및 발명 동아리 활동, 과학 토론 및 발명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진로 동아리를 들어갔다. 그죠? 뭔가 계속 읽어보실까요? 총 복습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를 연속으로 2개를 촬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봉사시간 60시간 이내고요. 주로 교내환경 정화활동. 교내환경 정화활동 뭐예요? 수요일날 1교시나 금요일날 5, 6교시. 얘들아 나가자. 자, 쓰레기 다 주웠니? 자, 그래요. 들어봅시다. 이거죠? 이거는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총 봉사시간 130시간 이상. 이 친구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독거노인 대상 지속적인 봉사활동. 교무실 쓰레기 분리수거 봉사활동. 거의 뭐 아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했네. 40시간이요? 어떻게 이렇게 나와? 교내 진로 행사 도우미, 교과 교실 관리 활동. 이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부여되는 봉사 시간이 없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없거나 진짜 조금 있거나 한 10시간 정도? 아닌데 그래도 좀 뭔가 어쨌든 교내 진로 행사 도우미, 교과 교실 관리 활동을 통해서 총 봉사 시간이 40시간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요 역할 한번 보시죠. 2학년 때 학급 문고를 관리했고요. 3학년 때 동아리 부장. 학급 문고 관리라고 하는 것은 학급에 문고가 있는데 그거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놔두면 관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책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뭐 꽂아 놓고 막 책 하나하나를 막 꺼내 가지고 막 닦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학급 문고가 갑자기 막 엄청난 수준이어서 도서관급으로 책이 많은 것도 아닐 테고. 어쨌든 주요 역할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뭔가 주도적으로 학교 활동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1, 2학년 학급의 교과 멘토 한번 보겠습니다. 학급 교과 멘토? 학급에서 교과의 어떤 멘토로서 활동을 한 것이죠. 이런 것들도 주요 역할로 활동,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 3학년 때 학급 환경부원, 분리수거 담당을 했다. 그러니까 뭔가 반장을 했던 학생들은 아니네요. 서류평가 결과 아무도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어요. 방금 뭐야라고 한 것은 기분 탓입니다. 1학년 때 반장을 한 친구고요. 진로행사 도우미, 쓰레기 분리수거를 1년 동안 했고요. 2학년 때 칠판관리, 교과반장, 그 다음에 교과반장 수학과학에 대해서 했고 자율동아리 반장까지 아주
학교 활동을 충실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보니까 물리2를 미선택했어요. 전자전기공학부에서 물리가 얼마나 중요할지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죠? 근데 교육 과정상 개설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리2랑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리2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데 또 가는 건 잘하는 학생들이 가. 수학 1등급, 과학 막 엄청나게 잘하는 학생들이 막 간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애들 물리 듣는 애들 딱 합쳐놓고 보면 한 40명, 적으면 한 30명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30명이면 1등 몇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 그치? 그럼 2등에도 그냥 2등급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와 완전 거의 뭐 저 뭐야 그 저런 거지. 불지옥이지 불지옥. 그지? 그냥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전자전기공학부를 가야 되지만 등급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난 화학을 듣겠어. 화학을 선택하면. 물론 좀 물리2를 선택한 것보다는 왜 물리2를 선택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육 과정상 개설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대학교가 그걸 모르지 않아요. 학교 알림이에만 들어가도 그런 내용들 다 나와요. 어떤 거 개설되어 있는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다 나온다고. 개설이 되어 있는데 선택을 안 했으면은 이 학생은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냥 제가 어디 자료에서 본 건데 90% 이상, 90%가 뭐야? 99% 이상 떨어져요. 제가 이렇게 확정적인 단어를 쓰잖아요. 떨어진다고. 물리투 미선택했으면 거의 뭐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90%, 그러니까 99%는 뭔가 살짝 쫄리네. 90% 이상으로 바꾸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 전공 관련된 과목들을 선택해. 그러니까 선택해서 이수했죠. 얼마나 용감해. 그러니까 등급이 선택해서 이수했고 매우 우수하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좋은 등급을 받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택했다라는 걸 굉장히 좋게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수학 성취가 매우 우수했고요. 진로 활동에 적극 참여했고 수학 및 과학 관련 독서 활동. 저는 이거 하나만 봤을 때 일단 이 친구는 나가리 같고요. 이 친구 미개설이 되어 있고 비주요 교과가 매우 낮아요. 지속적으로 하락했어. 비주요 교과가 매우 낮다고? 확인해 볼까요? 그러네. 이 친구 아까 이 친구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 친구는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4.5등급. 뭐야?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그래서 보고 싶어서 내린 건 절대로 아니에요. 비주요 교과 매우 낮고요. 과학 교과 프로젝트의 수업에 적극 참여했죠. 동아리 활동과 독서 활동을 통해 전공 관심도 및 주도적 진로 탐색 내용을 확인했다. 뭐 좋은 내용들 막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첫 번째 친구는 떨어졌을 것 같아요. 결과 확인해 볼까요? 떨어졌죠? 이 친구가 붙었네요. 최종 합격했고 이 친구가 상위 20%인데 1단계는 합격을 했다.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냥 이것만 봐도. 왜 이 친구가 그러면 상위 5%인지 그거를 보는 게 요번 그 강의에서의 핵심 포인트겠죠? 그러니까 물리2 선택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등급을 못 받잖아. 한 3등급 받아도 그 입학사정관이 몇 명이 그거를 수강했는지를 봐요. 몇 명이 그걸 수강해서 그 등급이 나왔는지 본다고. 그냥 30명이면 야 이거 등급 따기 진짜 어려웠겠네 이런 거 본다는 말이지.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물론 뭐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보면 그 성취평가제가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뭐지? 그 등급이 아니라 A, B, C 이렇게 등급이 표시가 되죠. 거기에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학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그 내용은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그 전공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과 드러내지 않는, 그러니까
선택해서 이수를 안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거의 나가리라고 보시라는 거죠. 이건 뭐 성취평가제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물리투 선택하셔야 됩니다. 관련된 학과를 갈 경우에는요. 지원자 A, 지원자 B, 지원자 C가 미흡이야. 뭐 A는 이제 보니까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 벌써 얘는 입학사정관이 눈밖에 났겠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평가 영역에서 벌써 미흡, 약간 미흡, 보통,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전혀 우수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45%의 성적에 머물렀다. 근데 이 친구는 벌써 이제 물리투를 들은 것부터 너무 예쁜 거야. 입학사정관이. 물리투를 들었어? 너는 매우 우수야. 근데 그렇게 평가하진 않겠죠?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지. 근데 한번 읽어봅시다. 물리 수업의 전기 에너지 및 송전에 대한 학습 과정을 통해 진로가 변화되었음이 확인 가능한. 진로가 변화됐군요. 물리 수업인 통계학자에서 전기기술자로. 그러니까 물리 수업을 듣고 전기 에너지 및 송전에 대한 학습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이 물리라는 과목에 대해 흥미를 느꼈고 전자전기공학부로 이제 진로를 바꿨겠지. 그래서 확인이 가능했다. 수업과 연계되어 진로 설계 과정을 자기소개서에 기술하였으며 수업과 연계되어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진로 설계 과정을 이런 식으로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책을 읽다가 갑자기 진로가 떠올랐다. 뉴스를 보다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생각을 바꿨더니 갑자기 저는 비행기 조종사가 너무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의사 나오는 드라마를 보다가 의사가 너무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경찰 나오는 드라마 보면은 저 이 문과로 전향해야 되겠는데? 막 이런 친구들. 이런 게 아니라 수업과 연계돼서 진로 설계 과정을 자기소개서에 기술했죠. 이거는 굉장히 대학에서 좋게 평가를 한다라는 거지. 이를 통해 진로에 대한 고민의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대학에서 좋게 평가한다는 거죠. 진로에 대한 고민할 때 뭐랑 연계를 시켜라? 수업과 연계를 시켜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우수한데요. 왜 우수한지 보시죠. 자율활동 및 세부능력 특기사항, 독서활동과 연계되어 진로가 설정되었고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과 연계되어 진로가 설정되었고 친환경, 태양광 등 전공 관련 세부사항을 연계시켰습니다. 특히 영어 수업 과정 중에 영어 기사를 탐구한 과정을 자기소개서에 기술하여 진로 설정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 영어 기사, 그러니까 그 전기에 관련된 어떤 기사였겠죠? 그지? 근데 이러한 활동보다 이것이 훨씬 더 좋게 평가를 받았다는 거고, 이 내용만 단순하게 봐서는 왜 얘가 매우 우수고 얘가 우수인지 확인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예측은 해볼 수 있죠. 저희 이제 이런 것들을 보던 사람이니까 예측을 해본다면 수업과 연계되어 진로 설계 과정을 자기소개서에 기술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잘 융합되어 있었고 그 써져 있는 글의 수준 자체를 봤을 때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이 좀 더 탁월했겠죠. 그지? 한마디로 그 학생이 자기소개서의 글을 쓸 때 이 친구보다는 조금 더 잘 썼겠지. 그리고 생활기록부의 내용도 조금 더 뭔가 이 친구가 더 활동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기 써져 있지는 않지만 생활기록부에 보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뭔가 활동을 했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우수하냐 우수하지 않냐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상대적으로 이 학생이 더 우수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입학사정관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능력이죠. 약간 미흡. 어떻게 했길래 미흡을 받았을까요? 3년 동안 관련 동아리와 영어 관련 수상을 통해 영어에 대한 관심, 영어에 대한 동아리를 3년 동안 했고요. 영어 관련 수상도 했어요. 근데 영어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데 구체적인 지원자의 동아리 활동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니까 무슨 활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생활기록부에 잘 적혀져 있지 않았고 자기소개서에도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적지 않았다라는 거지. 또한 높은 관심도에 비해 영어 교과가 3.5등급이다. 학업 성취는 낮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 동아리 활동 열심히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치, 힘들겠죠. 그죠? 방과후 수업을 적극 참여해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죠. 물론 뭐 여러분들은 방과후 수업 한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그 뭐라 해야지 활동에 대한 재료를 얻으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방과후 수업은 지속적으로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수학과 과학의 학업 성취는 매우 우수한 편이지만 국어, 영어, 사회 등은 2에서 3등급대로 확인되었다. 수학과 과학의 성취는 매우 우수해. 그러니까 2, 3등급대로 확인되었으니까 얘는 거의 뭐 1등급이었겠지. 근데 국어, 영어, 사회 등은 2, 3등급대였다. 그래서 얘가 우수였겠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내용으로 방과 후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에 빠짐없이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습의 주도성이 확인이 가능하다. 야간 자율학습 제가 엄청나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강요한다라고 어떤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데 저는 항상 선택의 기회를 주죠. 그지? 물론 선택을 뭔가 잘못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제가 잠깐 데려가서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지? 얘기를 하는 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지만 야간 자율학습은 이렇게 대학에서도 좋게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물론 야간 자율학습에 빠짐없이 참여한 것만이 자기주도학적 학습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이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학업에 임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잘 녹여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한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학업 성취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이 친구는 보통인데요. 3년 동안 꾸준한 학업 성취를 보이지만 지원한 학생들과 교과 등급을 비교하면 중간 정도 수준의 성취이다.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을 통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발표, 과제 등을 진로와 연결하고자 한 주도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뭐지 이게? 특히 발표, 과제 등을 진로와 연결하고 좋은 말들 막 써있죠? 근데 왜 얘는 우수, 얘는 보통이야? 그치. 3년 동안 꾸준한 학업 성취를 보이지만 지원한 학생들과 교과 등급을 비교하면 중간 정도고 얘는 수학과 과학이 거의 뭐 최상위권이니까 얘는 보통, 얘는 우수 이렇게 된 거겠죠? 그치? 전공 적합성 보십시다. 보통, 매우 우수, 매우 우수. 이 두 친구 다 매우 우수를 획득했네요. 전공 관련 교과 중 수학 성취가 매우 우수함. 과학 성취는 우수한 편이지만 물리가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수하지 않았으며 이를 보완할 과학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물리2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에듀클러스터나 경기꿈의 대학 가가지고 물리2를 경기꿈의 대학은 물리에 관련된 어떤 그 과목을 수강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학에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이 학생은 진짜 열정 있는 학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소재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함으로써 지식이나 그런 생각들이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원 동기의 타당성과 연계하여 전공 관심도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그죠? 뭐 물리투 선택 안 했으면 말 다 했죠. 뭐 관심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2학년에서 3학년 물리 관련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율동아리 활동을 물리에 관련된 걸 한 거예요. 특히 동아리 활동 중 스피커 제작 활동을 2학년 때 배운 물리원의 내용과 연결해 자기소개서에 자세히 과정을 기술했다. 이거는 뭐야? 스피커 제작 활동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2학년 때 배운 물리원의 내용과 연결하여 자기소개서에 자세히 과정을 기술했다라고 하는 건 이 활동을 그냥 한번 해보는 체험형 활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겠지. 활동을 아주 잘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전공 관련 교과 중 화학투를 선택하여 이수하였다. 이거는 그 물리투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 제시했다.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자율동아리 활동. 그러니까 자율동아리 활동에서 물리투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니까 물리투의 어떤 내용을 학습하고자 하는 그런 그것들을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물리에 대한 관심, 전기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보여줬겠죠. 특히 공학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동아리 독서 활동을 통해 확인이 가능했다. 독서를 많이 한 학생이었겠지. 3학년 동아리는 공학 관련하여 관심 있는 친구들과 관련 기술 자료 수집 및 내용 공유 활동을 하였다. 좋은 내용을 써놨네요. 전공 관련 교과 중 수학 성취가 매우 우수했다. 이 친구들 1등급이었겠죠. 매우 우수는 1등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물리2를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우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개설이 안 된 경우에. 근데 개설이 안 된 경우에 이제 물리2 개설 안 들었고 동아리에서도 물리에 관심된 거 안 보여주면 매우 우수는 받지 못했겠죠. 인성 및 사회성 한번 보겠습니다. 기숙사 생활, 기숙사 학교였네요. 기숙사 생활에서 공동체 의식 확인이 가능했다. 비주요 교과의 학업 성취가 낮아서 성실성에서 아쉬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문,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일본어 이런 그 비주요 교과의 학업 성취도 같이 끌어올려 주셔야 됩니다. 우수인데요. 1학년 교실 아침 쓰레기통 주변 정리를 맡아 1년간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하여 학급 설문조사에서 모범생으로 선정됨.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 그 담임선생님들이 많이 꾸준히 하시는 그런 활동들인데요. 1년 동안 학생들이 누구보다도 잘 봤겠죠? 교사가 보는 것들도 어느 정도 정확해요. 저도 우리 반 학생들 보면은 누가 열심히 그 활동을 하려고 하고 누가 자꾸 미루려고 하는지 파악할 수 있죠. 그지? 근데 저는 또 뭘 보냐면은 그 친구가 어떻게 변화해 갈지도 굉장히 기대돼요. 그랬다가 굉장히 어떤 그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진짜 열심히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이거는 엄청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거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 설문조사에서 모범생으로 선정됨. 애들이 알죠. 이 학생 열심히 한 학생인지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인지 청소 시간에 도망간 학생인지 청소 시간이 있긴 있었어도 안 하려고 삘레삘레하고 저 몇 분단 청소 다 했는데 가도 되나요? 이거는 좋지 못하죠. 저 일 몇 분단 다 했는데 좀 도와주겠습니다. 이래도 모자랄 판에. 그러면 그렇게 먼저 가버리면 학생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런 설문조사에서 모범생으로 선정되기는커녕 이 친구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럼 그게 생활기록부에 안 좋은 학생임 이렇게 적히지는 않겠죠. 저는 미움을 받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막 최고의 학생이다 이런 표현은 조금 써주기 곤란하겠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역사와 관련한 동아리 활동과 이와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하여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와 관련한 동아리 활동을 했고 이와 연계하여 동아리 활동. 그러니까 이 친구가 봉사활동을 하긴 했는데 그냥 막 한 봉사활동이 아니고 담임선생님이 막 이거 해 저거 해 가지고 시켜서 한 봉사활동이 아니고요. 그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뭐 역사에 대한 어떤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뭐 역사 박물관에 가가지고 도우미 활동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뭐 시키는 봉사활동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생각을 가지고 활동에 임했구나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1학년 쓰레기 분리수거 담당을 통해 학급 내 성실성을 인정받음을 종합 의견에서 확인이 가능함.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에요? 그냥 역할만 맡은 학생이겠죠. 이거 쓰레기 분리수거 담당했으면은 웬만해서는 보통 나오기가 힘들어요. 적어도 우수죠. 근데 학급 내 성실성을 인정받음을 종합 의견에서 확인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면 성실한 학생임 뭐 이런 식으로만 적혀져 있는 거겠지. 근데 이거는 뭐 이거 학업 그 뭐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봤더니
거의 뭐 이거는 판타스틱해. 이러면 이제 이 친구 진짜 열심히 뭔가를 했네? 인성이 굉장히 좋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비주요교과의 학업 성취가 낮아. 아까 4.5등급 기억하시죠? 성실성에서 아쉬움. 원점수가 평균 이하로 매우 낮음.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4.5등급이었잖아요. 1.8등급인데도 불구하고 4.5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거의 안 한 거랑 똑같죠? 근데 평균보다도 낮으니까 이거는 거의 뭐 치명적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네. 뭐 이 쓰레기 분리수거 했으니까 원래는 우수를 주려고 했으나 비주요 교과가 너무 낮으니까 보통으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활동을 그 두 가지 학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거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찾냐면은 일단 네이버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 인터넷을 들어가 주세요. 인터넷을 들어가 주시면은 여기서 저기 뭐죠? 동국대. 동국대를 치시면 동국대학교에서 이런 거 막 누르는 게 아니고 입학 홈페이지 요거 누르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언제나 나와 있지는 않아요. 수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대학교 입학처가 여기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처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배너가 뜨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지원 자기 및 제출 서류, 뭐 모집 요강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있어요. 2020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공 가이드북 요걸 클릭해 주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과 전공 가이드북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PDF 다운로드에 펼침으로 다운받을 건지 낱장으로 다운로드 받을 건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자 자신에 맞는 학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겠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